반갑습니다. 송주준입니다. 윤미향 당선인에 대한 논란이 계속해서 지금 커지고 있습니다. 이용사 할머니는 최근에 또다시 기자회견을 하셨죠. 그 기자회견을 통해서 여지껏 했던 주장을 잘 정리를 해주셨고, 그리고 그 기자회견을 통해서 우리가 이용사 할머니의 논리력과 기억력이 아주 정상적이다라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여당에서는 이용사 할머니 이런 식의 폭로에 의해서 압박감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하다하다 이제는 이용수 할머니를 향해서 정치적인 공세를 퍼붓고 있는 이런 정말 추잡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방송인 김씨 같은 경우는 이용수 할머니 뒤에 배우가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또 해서 이용수 할머니가 또 발끈해서 반박을 또 하셨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이해찬 당대표가 오늘 윤미향 당선인에 대한 입장을 표명을 했는데, 그 입장 표명의 내용을 조금 우리가 들여다보게 되면은 이해찬 당대표가 좀 고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고심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당내 분열의 어떤 씨앗을 보여주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같이 한번 내용을 좀 보시죠. 자, 이해찬 당대표는 27일날 열린 더케이 호텔 최고위원회에서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사사로운 일을 과장하고 있다. 굴복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겁니다. 내용을 자세하게 보시게 되면은 일부 언론에서 대단히 왜곡된 보도를 많이 하고 있다라는 거죠. 신상털기식 의혹 제기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구구파의 악용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까지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해찬 당대표는 일단 윤미향 씨 이 사태에 대해 가지고 덮고 가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며칠 전에도 이제 마찬가지로 윤미향 씨에 대해 가지고 그 후원금과 관련된 문제가 이제 제시가 됐었을 때도 옹호하는 듯한 그런 이제 발언을 했었는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좀 간접적으로 뭔가 옹호하는 듯한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이날 이 발언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해찬 당대표는 당적인 차원은 어느 정도 대변을 하는 거겠죠. 윤미향 씨 사태에 대해서 좀 뻔뻔스럽게 행동을 하겠다, 이렇게 좀 결심을 굳힌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 과연 이해찬 당대표의 이 발언이 당 전체를 지금 전부 다 대변하고 있는가 라고 한다면 조금 우리가 또 고개가 갸우뚱해집니다. 이날 조금 눈에 띄었던 것이 김혜영 최고위원의 발언인데요. 김혜영 최고위원은 이해찬 대표의 면전에다가 대고 윤미향은 신속 소명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한 건데요. 내용을 보시게 되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두 차례 회견하시며 울분을 토하신 상황에 대해 참담하게 생각을 한다. 윤 당선인에게 신속한 입장 표명을 요청한다 라고 하면서, 형사상 문제는 무죄 추정 원칙으로 그 판단이 보류가 될 수 있다라고 해도 정치 영역은 다르다라는 거죠. 윤 당선인 관련 의혹이 할머니에 의해서 제기가 됐고 사회적 현안이 된 만큼 당연히 성실하게 소명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강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사태에 대해서도 약간 언지를 뒀습니다. 소명을 통해 억울한 부분이 있으면 바로잡고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을 져야 한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자, 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의 강창일 의원도 일전에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윤미향 해명하고 사과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고요. 마찬가지로 민생당의 박지원 의원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의혹이 있다면 스스로 결정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다가 버텨서는 안 된다, 선을 그어야 된다, 조금 더 강한 어조로까지도 얘기를 했었죠. 뿐만 아니라 장혜연 정의당 혁신위원장도 이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어야 하는 것은 역사적 비극의 피해 당사자의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들을 것인가의 문제다 라고 하면서, 어떤 상황에서라도 피해 당사자의 말하기가 가장 큰 맥락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라면서 윤미향 씨가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취지로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마치 지금 윤미향 씨 사태를 바라보고 있으면은 일전에 이제 조국 사태와 좀 비슷한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범여권이라고 할지라도 조국 사태를 바라보는 입장이 조금씩 차이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윤미향 씨 사태에 대해서도 범여권에서도 조금씩 이제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 조금 오마주가 되는 그런 장면이 있어요. 자, 바로 양정숙 비례대표 당선인과 관련된 문제인데요.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았던 양정숙 씨 같은 경우는 즉시 제명을 했었죠.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인지 윤미향 씨는 지금 20일째 지켜보고 있다는 겁니다. 총선 직전에 4월 8일입니다.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졌었죠. 그리고 난 뒤에 당선인 가족들의 추가 증언으로 논란이 커졌습니다. 그랬더니만 당 지도부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의혹 제기 하루 만에 양 당선인을 제명해버리고 검찰 고발 방침까지도 정했었죠.
자, 상황이 지금 이렇다 보니까 양정숙 씨 사태와 그리고 윤미향 씨 사태를 떼어놓고 보기가 조금 어렵다라는 것이죠. 두 사건 전부 다 일단 증언을 통해 가지고 논란이 확대가 됐다. 뭐 이런 공통점도 있습니다만 사안의 중요성을 생각을 해봤을 때 윤미향 씨 사태가 양정숙 씨 사태에 비해서 훨씬 크면 컸지 분명히 적지는 않을 것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된 것인지 양정숙 씨 같은 경우는 그렇게 강력한 결단을 내린 반면에 이 윤미향 씨 같은 경우는 지금 일각에서 얘기가 나오는 것처럼 국회의원 되기까지 지금 버티는 거 아닌가, 이럴 때까지 왜 지금 방치를 해두고 나아가서 이해찬 당대표는 왜 이런 식으로 비판을 지금 감수를 하면서까지도 지금 껴안으려고 하는가, 도대체 두 가지 사안의 차이점이 뭔가, 이거에 대해서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죠. 자, 그 내용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분석이 나옵니다. 윤미향은 동지고 양정숙은 철새다,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는데, 요컨대 윤미향은 개혁진보 진영에서 일정 역할을 해온 공로가 있다라는 거죠. 양정숙은 조금 그거는 아니다, 뭐 이런 식의 지금 이유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오히려 사안이 너무 크기 때문에 내칠 수가 없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요컨대 민주당이 윤미향을 내칠 경우에 자칫하게 되면 여태까지 진행돼 왔었던 일본과 관련된 모순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두 가지 해석 전부 다 어느 정도의 일리가 있습니다만 저는 조금 다른 차원에서 이 원인을 살펴보고 싶은데, 일단 윤미향 씨 사태를 바라보는 보수 쪽에 설문조사를 하게 된다면 당연히 어떻겠습니까? 뭐 98%, 뭐 97% 압도적인 다수가 지금 이제 윤미향 씨가 사퇴를 해야 된다, 이런 지금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고, 보수뿐만 아니라 중도라고 할지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윤미향 씨가 사퇴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당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 총선도 이미 끝났겠다, 당적인 차원에서 봤었을 때 지금 이제 당에서 주목을 해야 되는 설문조사 결과는 뭐겠습니까? 중도나 보수가 아니라 같은 진영 내에서 어떻게 바라보는가, 이게 굉장히 조금 중요할 것 같은데 그 내용을 좀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윤미향 사태에 대해 가지고 70.4%가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속내가 좀 복잡하다는 얘기가 있죠.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전체 국민 여론으로 봤었을 때는 70.4% 압도적인 다수가 사퇴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이 뭐냐? 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이 바라보는 게 달라요. 민주당은 일단 어떻습니까? 사퇴를 해야 된다라는 게 51.2%, 절반이 넘습니다. 그런 반면에 열린민주당은 오히려 사퇴할 필요가 없다라는 게 45.4%로 더 크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일단 지난번에 조국 사태랑 거의 지금 비슷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당시에 같은 경우도 민주당에서는 조국에 대해서, 민주당 지지자들은 조국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이 높았었고, 열린민주당 같은 경우는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우리는 수호대를 자처하겠다라고 할 정도로 압도적인 다수가 조국에 대해서 지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윤미향 씨 사태를 바라보는 관점도 자세하게 보게 되면은 민주당에서는 윤미향 씨가 사퇴해야 된다라는 게 절반이 넘고, 열린민주당에서 같은 경우는 오히려 사퇴할 필요가 없다라는 게 더 크다라는 것이죠.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왜 이해찬 대표가 이 시점에서 열린민주당의 손을 들어주는 듯한 그런 제스처를 취하고 있냐, 이게 지금 포인트가 되는 것입니다. 왜? 다른 지금 민주당 내에서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윤미향이 사퇴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의원들 입에서조차도 왜 이해찬 당대표는 지금 열린민주당의 손을 들어주는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강욱이 이번에 당선인이 되고 난 뒤에 어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7분 동안이나 축하 전화를 했었죠. 당시에도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열린민주당은 일단 노골적으로 친문정당을 표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 대통령과 최 대표의 통화는 이날 민주당이 시민당을 흡수하는 형태로 합당하면서도 열린민주당과는 별다른 소통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라 주목이 됐었죠. 자, 이런 이제 우리가 배경 속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그 다음에 최강욱 둘 사이의 관계가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고 있다는 게 노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상태에서 이해찬 당대표가 열린민주당의 여론을 조금 따르는 듯한 이런 모양새를 보이는 것을 우리가 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이해찬 당대표가 본격적으로 친문 세력으로 지금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모양새를 보이는 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이런 이제 차원에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되는 사람들이 또 있죠. 자, 바로 양정철의 입장인데, 양정철 같은 경우는 김경수 지사랑 이재명 지사랑 이런 식으로 회합까지도 했었습니다. 총선 전에. 자, 그런데 저런 식의 지금 회합 같은 경우는 뭐 보여주기 정치 쇼밖에 안 되는 것이죠. 그렇죠? 총선 전에 일단 민주당이 이겨야 되니까 저런 식으로 일단 회합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뿐인데, 이 김경수 지사와 양정철 씨 사이의 관계가 그렇게 돈독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전에도 이제 한 여권 관계자가 이런 얘기를 했었죠. 문 대통령은 고분고분한 김경수 지사 같은 스타일을 좋아하지
튀는 스타일에는 거부감을 갖는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 원장이 이미 문 대통령의 눈밖에 났을지도 모른다, 이런 취지 얘기도 나왔었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양정철 씨는 이재명 경기지사와 거리를 지금 좀 좁혀나가고 있습니다. 자주 지금 통화를 하고 있다, 이런 지금 내용이 보도가 돼 있는데, 그런데 민주당 안팎에서는 지금 어떤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까? 한 수도권은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2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친문 김경수 경남지사는 살리고 대법원 판결만 남은 이 지사는 보낼 것이다, 김생 이사라는 말까지도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 상황이 지금 이렇다 보니까 양정철 씨의 앞으로의 행보가 굉장히 좀 눈에 띕니다. 지금 이재명 지사와 계속해가지고 통화를 하고 뭐 이런 식의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또 이낙연도 마찬가지로 당권 도전까지 지금 뭐 거의 공식화가 돼 있는 상태다 보니까 양정철 씨가 과연 비문 쪽에 붙을지 아니면 다시 친문으로 돌아갈지, 그 거치가 굉장히 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